지금 인종석 전 실장이 어찌 보면 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의 좀 핵심 인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윤희숙 전 의원과 두 분이 맞붙기를 좀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최근에 두 분이 또 탱자를 두고 설전도 벌이셔가지고 관심이 좀 많이 됐었는데요. 네. 지금 상황 같아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라를 위해서는요. 예. 저는 임종석 그 후보 같은 분이 정치를 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했듯이 내가 책임 없고 너 책임이야라는 얘기를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당을 얼마나 사당화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입 꾹 닫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천을 좀 받아보려고. 네. 근데 지금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오니까 내 책임 아니고 네 책임이야라는 식으로 반응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던 분이 정치를 완전히 개평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개평 좀 받으려고 버티고 있다가 입 꾹 닫고 있다가 이제 자기한테 화살이 오니까 개평을 끝까지 받으려고 이제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죠. 네. 개파간 싸움으로. 이렇게 저런 정치 참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분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싸우는 거고 권투하고 다른 거는 말로 패는 거고 그리고 관중들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완전히 주먹으로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사과하고 승복하면 깨끗하게 또 거기서 주먹이 멈춰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임종석 후보는 되게 재밌는 게 절대 사과나 승복을 안 하고 내가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계속 우겨요.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다는 식으로. 네. 그래서 사실 말로 패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로 패는 맛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말로 패는 맛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네. 계속 자꾸 갖다 대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갖다 대니까 저는 저 후보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그분이 못 나오더라도 다른 분이 와서 또 말로 패는 예. 우리 국민들 앞에서 제대로 서로 패면서 우리 앞으로 정치 어떻게 해나가야 되고 우리 나라 앞에 어떤 그 도전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임종석 후보 말고 다른 사람이 친명 강성이 온다고 해도 어차피 그 패거리 정치라는 논리가 저는 민주당에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계속 붙어 있는 사람이나 지금 친문 쪽 사람이나 어차피 운동권 패거리 정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 앞에서 서로 패는 맛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럼 어떻습니까? 말로 이제 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임종석 전 실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윤석열 정권 이제 만든 책임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책임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검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우리 모두가 속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로 그러니까 이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 탓을 하는 정치가 아주 대표적으로 정치 공학의 기본 논리예요. 근데 우리가 국민이 바보입니까? 국민이 바보가 아니면 정권을 왜 5년 만에 바꿨겠어요? 첫 번째, 소득주도 성장 이런 엉뚱한 얘기하느라고 시대를 전혀 읽지 못했고 예. 부동산 난도질했고 자기들의 아주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 시대를 읽고 시장과 국민을 읽는 능력이 없는 정권이었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저 후보마저도 도덕성도 없고 국민들이 볼 때 한심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었고 네. 거기에 다 뭉쳐 있었지 모두가 다 책임인 거죠. 모두가 다 책임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책임 얘기를 하면 내 탓이요부터 해야죠. 나도 잘못했다. 우리 당이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서로 손가락질을 저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한심한 거죠.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런 거예요. 서로 이제 그러니까. 네가 더 못났다 뭐 이러니까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 아니더라도 뭐 의원님도 물론 당내 경선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요. 어쨌든 이제 중구 성동갑 대진표가 짜졌을 때 뭐 누구와도 뭐 맞붙을 수 있다 하셨는데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 만약에 공천을 못 받을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지금 이미 마포을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보니까 이게 운동권과 약간 경제 전문가 이런 대결 구도가 조금씩 좀 무너지면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구상했던 운동권 청산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좀 그 빛이 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약간 달리 보는 것이 운동권의
뭐랄까 정치하는 모습을 우리 이제 좀 퇴장시킵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네.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능력이나 도덕성 그리고 공인의식 이런 나보다 더 큰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자세가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 왜 있냐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근데 김경률 회계사는 이번에 제가 볼 때 되게 멋있었던 게 본인이 이제 사천 논란이 있고 한동훈 위원장이랑 원래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생기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하려고 하는 것을 마음껏 하시오. 나는 비대위원으로서 내일 열심히 하고 출마라는 것은 내가 포기하겠소. 지금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저는 저거는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이 구도에서 딱 맞는 행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유 그냥 뭐 벽에 뭐 칠할 때까지 자기 자리 잡고 패거리끼리 서로 지역구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막 버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한 위원장 당신이 이번 공천이 이 절박한 선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거 밀어줄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딱 그거잖아요. 예. 저는 그 구도가 오히려 강화된다고 보이는데요. 아, 운동권을 비판을 하면서 본인들이 뭔가 기득권을 지키고 어떤 이제 힘 있는 사람 통해서 그냥 내려꽂는 이제 사천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을 그냥 스스로 아니라 그렇죠. 정리해 버린 거 그렇죠. 그거 자체가 평가를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